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년 경력 고고 인류학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DNA 매칭 99.8%. 두 대륙에서 발견된 유골, 만년의 시차를 두고 완벽히 일치했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린 다음 날 모든 데이터가 삭제됐습니다. 30년 쌓아온 계정이 정지됐죠. 상부의 답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추가 조사 불필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발견은 북극을 거쳐 세계를 뒤흔들 진실로 이어졌죠. 누군가 인류의 기억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과연 그가 쫓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권력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것을 숨기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조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답을 몰랐죠.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DNA 매칭 99.8%. 두 대륙, 만년 시차, 동일 인물.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농간이죠. 저는 데클란 케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출신 고고 인류학자로 지난 30년간 인류 이동 경로를 추적해왔죠. 제 이름 석자 붙은 논문만 47편입니다. 하지만 그날 사막 한가운데서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시작은 폭풍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고비 사막, 3일간 불어댄 모래바람이 멈춘 새벽이었죠. 텐트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봤습니다. 모래가 무언가를 토해낸 걸 말입니다. 석비였습니다. 아니, 석비의 파편이었죠. 크기는 제 팔뚝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예상보다 무거웠죠. 15kg은 좋게 넘었습니다. 표면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패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전입니다. 시베리아 동토층에서 말이죠. 7,0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나선형으로 휘감긴 선, 그 사이로 점이 찍힌 구조. 동일했습니다. 완벽하게 말이죠. 교수님, 이거 데이터베이스 검색해 볼까요? 아니, 필요 없어. 나도 알아. 조수는 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죠.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본부로 샘플을 보냈습니다. DNA 분석 의뢰와 함께 말이죠. 결과는 72시간 후에 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시베리아 유골과 중앙아시아 석비. 유전자 일치도 99.8%. 이건 오류입니다, 교수님. 조수가 말했죠. 오류가 아니야. 확인해봤어. 하지만 두 지점은 만년 이상 시차가. 알아. 그게 문제지.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발견 경위, 샘플 데이터, 분석 결과까지 전부 말이죠. 총 37페이지였습니다. 사진 첨부만 120장이었죠. 본부로 송신했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보고서가 수정돼서 돌아왔죠. 제가 쓴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자연 침식에 의한 우연적 패턴 유사성. 추가 조사 불필요. 뭐라고요?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삭제됐습니다, 교수님. 삭제? 누가 승인했죠? 상부 지시입니다. 상부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죠. 진실이 불편해지는 순간 권력은 눈을 감는다는 걸 말입니다. 아니, 눈을 감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백업 서버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접근 거부. 제 계정이 정지됐더군요. 30년 경력 연구원의 계정을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로그인 화면엔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권한 없음. 관리자에게 문의하시오.
관리자에게 문의하라고요? 저보다 선임 연구원이 전 세계에 5명밖에 없는데 말입니까? 교수님, 이거. 조수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이메일 하나 왔는데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도 없었죠. 본문엔 딱 한 줄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본 문양 예전에도 나왔습니다. 북쪽을 보세요.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좌표였죠. 북극권 그린란드 인근이었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해 봤습니다. 발신지는 스위스 취리히였죠. 하지만 그것도 우회 서버였을 겁니다. 이거 열어봐도 됩니까? 조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됐어. 나 혼자 볼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본부를 떠나기로 말이죠. 30년 쌓아온 커리어를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역사를 지우고 있었거든요.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가 더 파고드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텐트 안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숨을 죽였을 뿐이지. 창밖으론 모래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죠. 폭풍 속에서도 진실은 살아남는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사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즉시 사임합니다. 이유는 쓰지 않았죠. 어차피 그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 티켓이 도착한 건 사표를 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익명 발신이었죠. 1등석 좌석 런던발 레이캬비크행. 메모가 하나 동봉돼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기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비행 시간은 3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론 북대서양이 펼쳐졌죠. 착륙 후 소형 헬기로 다시 2시간을 더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북극권 연구기지였습니다. 영하 35도, 바람은 초속 20m였죠. 데클란 케인 교수님이십니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여성이 서 있었죠. 리아나 박사입니다. 유전학 전공이에요. 누가 저를 부른 겁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티켓을 받았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기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 냉동 보관실이 있었죠. 문을 여는 순간 한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골이었습니다. 아니, 유골 파편이었죠. 일주일 전에 발견됐어요. 빙하가 녹으면서 말이죠. 리아나가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DNA 샘플이 이미 채취돼 있었어요. 누군가 먼저 왔다는 거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석 결과는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버 접속이 필요한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본부 계정은 막혔지만 개인 백업 서버는 살아있었거든요.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결과가 떴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리아나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E- 시퀀스예요. 이건 제가 사막에서 본 것과 동일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시퀀스는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인위적 표식이에요. 누군가 남긴 서명 같은 거죠.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아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누군가의 계획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불신에서 협력으로 말이죠.
데이터 복사해 둘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리아나가 USB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죠. 무슨 소리입니까? 침입 경보예요.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관제실 모니터를 봤죠. CCTV 화면에 검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버실 앞이었습니다. 누구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데이터 서버를 노리고 있어요. 리아나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접속 차단했어요. 하지만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전원이 나간 겁니다. 전체 시스템 다운이에요. 비상등만 깜빡였습니다. 창밖으론 눈보라가 몰아쳤죠. 교수님, 이거 봐요. 리아나가 손전등으로 복도를 비췄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눈이 녹은 흔적이었죠. 누군가 들어왔어요. 방금 말이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데이터는요? USB에 있어요. 하지만 서버는 포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해요. 지금 밖은 영하 40도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리아나도 가방을 챙겼죠. 복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요. 비상구를 열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죠. 시야가 1미터도 안 보였습니다. 차는 어디 있습니까? 저쪽이에요. 리아나가 앞장섰습니다. 눈 속을 헤쳐나갔죠. 차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엔진이 신음하더니 켜졌습니다. 가요. 악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기지를 봤습니다. 검은 실루엣이 출구에 서 있었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죠, 저 사람?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요?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리아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라지면 인류의 기억도 같이 얼어붙어요. 저는 노트북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사라지지 않게 하면 됩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우린 멈추지 않았죠. 진실은 추위보다 강했으니까요. 레이캬비크 외곽 모텔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리아나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죠. 암호화 풀어볼게요. 얼마나 걸립니까? 몇 시간은 걸릴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정막만 남았죠. 누군가 우릴 쫓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 리아나가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화면엔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9개의 점이었죠. 이게 뭡니까? GPS 좌표예요. 그린란드부터 시작해서 손가락으로 점들을 따라갔습니다. 시베리아, 몽골,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터키. 이동 경로예요. 누군가의 이동 경로. 누구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점들 전부 E- 시퀀스가 발견된 곳이에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9개 지점, 9개의 동일한 유전자 표식.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거예요.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아야 할까요? 리아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데클란 케인입니다. 교수님, 조심하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음성이었죠. 누구십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찾는 게 이미 도난당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죠? 그 9개 지점 전부 조사됐어요. 10년 전에 말이죠. 10년 전? 글로벌 연구재단이요. 데이터는 전부 은폐됐어요. 어떻게 그걸 압니까?
저도 그 프로젝트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입 다물라는 협박을 받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슬로입니다. 국제학회 참석 중이에요. 만날 수 있어요. 언제죠? 오늘 오후 3시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리아나가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내부 고발자 같습니다. 오슬로로 가야 해요. 지금요? 지금입니다. 비행기는 정오에 출발했습니다. 오슬로 도착은 오후 2시였죠. 택시를 타고 오페라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저기요. 리아나가 가리켰습니다.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죠. 50대 후반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케인 교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10년 전 프로젝트 자료예요. 제가 빼돌린 거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9개 지점의 발굴 현장이었죠. 이 지점들 전부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요? 동일한 금속 성분, 동일한 DNA, 동일한 시간대. 시간대요? 기원전 1만 2천년 정확히 같은 시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건 하나의 집단이에요. 한 무리가 이동한 경로죠. 왜 이걸 숨긴 겁니까?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단 내부 인물들이 데이터를 독점하려 했어요. 발표하면 모든 역사가 다시 쓰여야 하니까요. 누구죠?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활동 중이에요. 리아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이 어딘가요? 중앙아시아 고원이에요. 좌표는 자료에 있어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은 못 도와드려요. 이미 위험을 감수하고 온 거예요. 잠깐만요. 하지만 그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들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리아나가 지도를 펼쳤죠. 첫 번째 지점,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예요. 갈 수 있습니까? 가야죠.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다음 날, 우린 중앙아시아로 날아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황량한 고원이었죠. 바람만 불어댔습니다. 좌표가 여기예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뭔가 나왔습니다. 금속 파편이었죠. 이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녹슬지 않았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죠. 여기 좀 봐요. 리아나가 외쳤습니다. 땅 속에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혈흔이었죠. 오래된 피예요. 아주 오래된. 바로 그때였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죠. 엎드려요. 땅에 엎드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야전 기지가 폭발한 겁니다. 우리가 차를 세워둔 곳이었죠. 리아나.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죠. 리아나. 자네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없었습니다.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리아나 대답해요. 정적만 흘렀습니다. 하늘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먹으로 땅을 쳤죠. 그들은 진실을 폭파시켰다. 일어섰습니다. 눈엔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차올랐죠. 이제 내 차례다. 자네 속을 헤맸습니다. 연기가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죠. 리아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파편을 치웠습니다. 그때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데이터 펜이었죠. 리아나의 것이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온전했죠. 이게 남은 전부입니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구조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혼자 걸어서 마을로 향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죠. 런던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본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도착한 건 2일 후였습니다. 본부 건물은 여전히 차갑고 높았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눈빛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연구본부장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본부장이 앉아 있었죠. 케인 교수, 돌아왔군요. 보고할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고 말이죠. 사고가 아닙니다. 폭발이었어요. 조사 결과는 가스 폭발로 나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본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케인 교수, 진정하세요. 리아나 박사가 실종됐습니다. 데이터는 도난당했어요. 이게 사고입니까? 유감입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는 없습니다. 왜죠? 상부 지시입니다. 또 상부였습니다. 상부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책상을 쳤습니다. 역사가 지워지고 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케인 교수. 본부장이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가서 쉬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쉬라고요? 네. 당분간 업무 정지입니다. 뭐라고요? 심리 상담을 받으시고 안정되면 복귀하세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을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였죠. 케인 교수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위원회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건물 지하였죠. 회의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든 남자들이었죠. 앉으세요, 케인 교수. 가운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린 진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관리요? 네. 세상엔 알려져선 안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당신이 찾는 그 데이터 말입니다. E- 시퀀스, 9개 지점, 모든 것 말이죠.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알고 있었죠. 그럼 왜 숨깁니까?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죠. 케인 교수, 우린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제안이요? 입 다물면 명예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논문, 지위, 모든 것 말이죠. 거절하면요? 추방입니다. 학계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8시간이요.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명예는 주는 게 아니라 남는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케인 교수.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같은 인간을 만난 걸 말이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막아. 경비들이 달려왔습니다.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죠. 숨이 가빴습니다. 1층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들 사이로 숨었습니다. 경비들이 지나갔죠. 기회를 봐서 뛰었습니다. 출구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런던 거리, 비가 내리고 있었죠. 뒤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펜이 있었습니다. 리아나가 남긴 마지막 증거였죠.
그들이 통제하는 건 정보입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키는 건 역사죠. 빗속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죠. 진실은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요. 제 손안에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빛났습니다.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빛이었죠. 저는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죠. 지하철역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싸고 낡은 곳이었죠.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적어도 하룻밤은 말이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데이터 펜을 연결했죠.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암호화돼 있었습니다. 리아나, 대체 뭘 남긴 겁니까? 해독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코드가 나타났죠. 숨이 멎었습니다. 유령의 방정식. 이건 단순한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었죠. 파일을 더 열었습니다. 음성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리아나였습니다. 데클란 들리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전 이미 사라진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어요. E- 시퀀스는 우연이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이건 인위적 표식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걸 지우고 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9개 좌표 전부 연결돼 있어요. 하나의 이동 경로예요. 데클란, 이건. 녹음이 끊겼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리아나. 그녀의 목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도였습니다. 9개의 점이 선으로 연결돼 있었죠. 그린란드에서 시작해서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경로였습니다. 이동 시퀀스. 확대해봤습니다. 각 지점마다 날짜가 표시돼 있었죠. 기원전 1만 2천년. 모두 같은 시기였습니다. 한 무리가 이동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더 강하게 말이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갔죠.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죠. 데이터 펜을 내놓으시오. 누구십니까?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죠. 저항하지 마세요.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책상 위에 램프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걸 던집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웃음이었죠.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던졌습니다. 램프가 그의 얼굴을 맞췄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집어 창문으로 뛰었습니다. 비상계단이었죠.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까지 내려갔죠.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죠.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5분 후 다시 나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24시간 카페를 찾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방정식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죠. 이건 9개의 점이 하나의 DNA 나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인류 이동 시퀀스였죠. 지도는 피로 쓰인 수학이었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신호 추적 데이터였죠. 최근 48시간 내 신호 기록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지점에서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위치는 터키 동부였죠. 그리고 신호 코드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리아나의 연구용 단말기였습니다. 살아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죠. 정확한 좌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를 찾아야 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일어섰죠.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방향이 보였습니다. 리아나, 기다려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살아있었죠. 그녀가 살아있다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히드로 공항으로 가주세요. 운전사가 출발했죠.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죠. 리아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 없인 방정식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터키 동부 흑해 연안 도시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폐공장 단지였죠. 밤 11시,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보였죠. 우회해서 건물 뒤쪽으로 갔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벽엔 녹이 슬어 있었죠.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층계를 내려갔습니다. 지하였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왔죠.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리아나가 있었죠.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엔 상처가 있었습니다. 리아나.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죠. 리아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클란.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여길? 신호 추적했어요. 괜찮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사라는 있어요.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들이 뭘 했죠? 데이터를 실험에 썼어요. 실험이요? 역사를 바꾸려는 실험이에요. E- 시퀀스를 이용해서 말이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DNA 조작이에요. 기원을 지우고 다시 쓰는 거죠. 미쳤군요. 미친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일어서게 도왔습니다. 지금 나가야 해요. 잠깐만요. 리아나가 가리켰습니다. 구석에 서버가 있었죠. 저기 모든 데이터가 있어요. 증거 전부요. 복사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10분은 필요해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서버에 연결했죠. 파일 전송이 시작됐습니다. 35%. 리아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와요? 불을 껐습니다. 문 뒤에 숨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 2명이었습니다. 이상한데? 불이 꺼져 있어. 확인해봐.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왔죠.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원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덮쳤습니다. 목을 조였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총을 꺼냈습니다. 움직이지 마. 리아나가 의자를 던졌습니다. 경비원이 비틀거렸죠. 달려가서 총을 빼앗았습니다. 꼼짝 마. 경비원을 의자에 묶었습니다. 전송은요? 68%.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빨리요. 이게 최대 속도예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많은 발소리였죠. 시간이 없어요. 85%.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을 끌어다 막았죠. 서둘러요. 94%.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 안 열면 부순다. 96%. 리아나. 됐어요. 이제 전 세계로 보내요. 뭐라고요? 언론망의 자동 배포 시스템이에요. 버튼만 누르면. 눌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죠. 전송 시작 전 세계 487개 언론사. 했어요. 문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야 해요. 창문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저기로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책상을 창문에 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졌죠. 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왔죠. 막아. 리아나를 밀었습니다. 먼저 가요. 그녀가 뛰어내렸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죠. 저도 뛰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물에 빠졌죠. 차가웠습니다.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리아나. 여기요. 그녀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해안으로 향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폭발했습니다. 폭탄이 있었어요. 알아요. 자동 폭파 장치예요. 불길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남았습니다. 데이터였죠. 전송은 완료됐어요. 리아나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방수 케이스 덕분에 살아있었죠. 98%, 99%. 숨을 죽였습니다. 100%. 완료됐어요.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어요. 리아나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죠. 우린 불 속에서 태어났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살아있었죠. 그리고 진실도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진실이었죠. 의식을 되찾은 건 병원이었습니다. 백색 천장이 보였죠. 깨어나셨군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여긴 어딥니까? 이스탄불 국제병원이에요. 어부들이 구조했어요. 리아나를 찾았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 있었죠. 리아나. 괜찮아요. 살았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버는요? 확인했어요. 전송 완료됐어요.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켰죠. 뉴스가 가득했습니다. 긴급 속보 인류사 데이터 은폐 스캔들. 국제학계 충격, 역사 조작 프로젝트 폭로. E- 시퀀스, 인류 기원 재조명 필요.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난리예요. 리아나가 말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어요. 위원회는요? 침묵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래 못 갈 거예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죠. 데클란 케인 교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국제과학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긴급 청문회가 소집됐습니다. 언제죠? 내일 제네바에서요.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거부하면요? 소환장입니다. 강제성이 있어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확인했죠. 유엔 산하과학윤리위원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제네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리아나도 함께였죠. 떨리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각오했어요. 저도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차를 탔습니다. 30분 후 유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무겁기도 했죠. 회의장으로 안내됐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비췄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케인 교수, 한 말씀 해주세요. 데이터는 진짜입니까? 위원회와 연루됐습니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죠. 의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보였죠. 앉으세요, 케인 교수.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앞에 있었습니다. 본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케인 교수, 당신은 지난 3주간 무단으로 연구 데이터를 유출했습니다. 유출이 아닙니다. 폭로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죠. 폭로라니요? 진실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제 협약을 위반했습니다. 협약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인류의 기억입니다. 의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케인 교수, 당신은 국가기밀을 유출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뭡니까? 인류의 기억을 복원했을 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였죠.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쑥쑥. 조용해졌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시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린에 연결했죠. 9개 지점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인류 이동 경로입니다. 확대했습니다. 각 지점에서 동일한 E- 시퀀스가 발견됐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죠. 유전자 일치도 99.8%, 시기는 기원전 1만 2000년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조직적 은폐입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누가 은폐했다는 겁니까? 진실을 관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술렁임이 커졌죠. 증거가 있습니까? 리아나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왔죠. 저는 리아나 박사입니다. 유전학 전문가예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건 권력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실험에 썼어요. 역사를 바꾸려는 실험이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감금당했습니다. 고문당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죠.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방정식이 스크린 가득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DNA 나선이 나타났죠.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인류 지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연결망입니다. 인류는 다르지 않았어요. 증거가 그렇게 말합니다. 장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케인 교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DNA의 나선, 끝없이 이어지는 연결고리. 그건 증거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청문회는 세상을 바꿨죠. 글로벌 연구재단은 해체됐습니다. 위원회 인물들은 기소됐습니다. E- 시퀀스는 교과서에 실렸죠. 하지만 저는 떠났습니다. 스코틀랜드 고원 산속 연구소에 은둔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호수가 보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매일 기록했습니다. 진실은 세계를 하나로 묶지 않았다. 펜을 움직였죠. 다만 우리를 멈춰 서게 했다. 문 앞에 소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우편 배달부가 두고 갔죠.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리아나였습니다. 데클란에게. 그녀의 글씨였죠.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밝혔지만 난 아직 그 속을 보고 싶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탐사를 시작했어요. 10번째 지점을 찾고 있죠.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길 위에 있었죠. 당신도 다시 나올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리아나. 그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달리고 있었죠. 오후였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젊은이들 3명이었죠. 20대로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케인 교수님 계십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죠? 저희는 옥스퍼드 대학원생입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을 찾고 싶었어요. 뭐 때문이죠? 당신이 남긴 지도가 필요합니다. 멈칫했습니다. 지도라니요? E- 시퀀스 연구요. 저희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젊은 얼굴들이 진지했습니다. 열정이 보였죠. 들어오세요. 차를 내왔습니다. 함께 앉았습니다. 교수님,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조언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내 지도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어리둥절해했죠. 너희의 출발점이지. 무슨 뜻이세요? 진실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발견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부탁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차가 멀어졌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불씨는 전달됐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진실은 영광이 아니다. 적었습니다. 그것은 의무다. 줄을 바꿨죠. 우린 모두 기억의 증인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 멀리 지구의 곡선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선이었죠. 진실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구하지 않았어. 바람에 말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했지. 눈을 감았습니다. 사막의 석비가 떠올랐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보였죠. 터키의 불길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의 침묵이 들렸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데이터는 사라져도 의지는 남는다. 눈을 떴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죠. 이름 없는 유골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발 아래 호수가 반짝였죠. 나는 역사를 연구하지 않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것과 함께 숨 쉬고 있어.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노트가 펄럭였죠.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길을 걷겠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진실은 다시 새 이름으로 태어날 거야.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죠. 하지만 별은 빛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처럼 영원한 빛이었죠. 뒤돌아 연구소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이들의 손에서 말이죠. 문을 닫았습니다. 램프를 켰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였습니다. 백지였죠.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끝나지 않는다. 단지 다른 이름으로 계속될 뿐이다. 창밖으론 별이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